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3거래일 큰 폭을 하락했던 기술주의 투매가 일단 진정이 됐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나스닥 지수도 2.7% 반등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식 전문가들은요, 최근 조정이 변곡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시장 투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언제든 주식시장에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가능성을 높게 본 상황들, 그런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증시는 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 투자 유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등락폭이 컸던 게 9월과 10월인데 이 영향도 있고 미국 대선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 휘둘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유의사항도 잘 보시고요. 다음 이슈 트럼프 이슈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은폐했다라는 것이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황을 막기 위한 대처였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적인 언론입니다. 밥 우드 워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신간, 분노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세계적인 언론인 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속에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담아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서의 내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와 별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중동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추천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 심사를 받게 됐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로벌 이슈 만나겠습니다. 김모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양상이었는데요. 국제 유가와 금 가격, 이런 상품 시장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상승세를 나타내줬는데 유가가 3개월 내로 또 최저치로 다시 떨어진 데다가 다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WTI는 여전히 40달러 아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가까스로 4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양 유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 약한 수요 전망이 계속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그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온스당 1,954달러. 역시 국제 금 가격도 상승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반등해줬습니다. 최근에 뉴욕 시장 힘든 상황, 변동성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한 명인 전설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현재 시장 상황은 너무 과열되어 있고 비이성적이다라는 식의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드러켄밀러가 모두가 파티를 사랑하지만 파티를 하고 난 뒤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숙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장이 그런 양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우리는 완전히 격렬한 광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드러켄밀러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10% 상승을 할지 10% 하락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3월에 연준이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고 전례 없는 부양책을 펼치면서 훌륭한 대응책을 펼치긴 했지만 이것에 비해서 시장의 랠리가 지금 너무 지나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러면서 드러켄밀러가 처음으로 물가가 높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가 효과적으로 힘을 합쳤는데 연준이 독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금융자산에 있어서 현재 시장에 거대한 광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뉴욕 시장의 광풍을 걱정하는 투자자 드러켄밀러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뉴욕 시장이 오늘 반등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뉴욕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은 그런 위험성을 좀 스탑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과도하게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평가를 하면서 좀 무마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이 3% 가깝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생각이 되는 네. 50일 이평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돌아올 투자자들의 자금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자, 뉴욕에서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더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뉴욕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흘러가는 이유, 어제도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이유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네.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같이 함께 줄여줬습니다. 네. 자, 하지만 변동성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 그리고 ECB 해외 이슈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관망 심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장 초반의 움직임 저희와 함께 잘 파악해 보시죠. 네,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지 아니면은 좀 관망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갈지 오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개장 전략 함께 하실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1%씩 잃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낙폭 과대된 기술주 네.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그 폭이 좀 괜찮았습니다. 시원하게.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 국내 증시의 하락은 미국 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밀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1.6%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7% 반등이 꽤 컸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2%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사실 반등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그 전날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항상 휴일 이후에 이제 피로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노동절 이후에 이제 피로감이 한 번 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
역시 흐름상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것 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에 특히나 많이 올라왔던 뭐 기술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번에 포트 변경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저평가된 종목들, 가치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S&P 500 지수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셨다면, 지금 그렇게 포트 변경 시기가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이제 포트의 변경과 함께 지수의 다시 상승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 애플이라든지 또는 이제 많이 밀렸던 종목 이제 테슬라가 급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쪽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이쪽을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른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가치가 이제 좀 싼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 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쪽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 쪽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컸습니다. 급락 이후에 어제는 3.5%의 반등. 사실 유가는 아직 실물 경기가 완전히 따라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0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이 나왔던 건 결국은 이제 단가를 하락한다는 사우디 쪽에서 유가 이제 단가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떨어졌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역시 나쁜 유가 수준은 아니다. 적절한 유가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봐야 되는 건 뭐 금 가격 역시 최근에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0.6% 정도.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구간 정도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0.2% 정도 어제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역시 뭐 달러라든지 지금 금 가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달러의 가치가 위험 자산 쪽에서의 어떤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위험 요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급하게 가질 필요 없고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 안에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미국장도 최근에 이제 기술주라든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의 흐름을 국내 증시로 옮겨와서 본다면 역시나 가치주 쪽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수를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미국장이 밀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는 이미 8월 초에 8월 달에 이제 13일부터죠. 개별적인 조정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2차 확산에 대한 문제들, 이건 개별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 전에 국내 증시는 이미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은 좀 양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사실상 약간 횡보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좀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주가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최근에 낙폭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점차 낙폭을 만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도 사실상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미 저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으로 본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 건전한 상승 분위기 안에서 최근의 하락은 조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물 쪽이라든지 옵션 쪽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
또는 어떤 업종들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흔들릴 때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붙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대표 이제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증시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휴일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 소비재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일정이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 연말 전에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방한 이슈들도 분명히 또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쇼핑 시즌에 또 돌입한다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긴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붙을 때가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 종목들이 그만큼 좀 낙폭이 좀 과대하고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담아두고 미리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놓고 볼 때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결국은 선물 쪽에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난 3월, 4월 지나가면서 웹더독 장세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 우려감은 결국은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수급이 어디서 놀고 있느냐, 메이저 수급이 어디서 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시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되 종목들에 대한 선정만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하락의 우려감은 제한적이고 우리 시장도 건조한 상승 과정에 있는데 포트 전략이 중요한데 가격 너무 높은 거는 좀 피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소비재 특히 좀 잘 보시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맥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황민영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굿모닝 2부 마무리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뉴욕발 충격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미국발 충격을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으로 막아주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도 개인들은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순매수 이어졌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1,1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특히 IT 업종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어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힘이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동반 매도하면서 어쨌든 코스닥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시장을 철저하게 막았는데 이것에 더불어서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결국에 코스닥 시장에 데뷔하게 됩니다. 상장 첫날인데 과연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과연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을 할 것인가인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상이 뭔가? 일단은 메리츠증권에서는 상장하는 날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따상이 무엇인지 따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상이라는 것은요. 따블로 상한가를 간다. 이런 뜻의 줄임말입니다. 따상이라는 것이 상장하는 첫날에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 2배를 형성하고 나서
상한가를 또 한 번 기록하는, 그러니까 상장 첫날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까지 올라가는 것을 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죠. 따상 과연 가능할지 일단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게임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 오늘 62,400원에 거래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초가의 범위가 오늘 상장 첫날에 시초가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공모가 24,000원에 90%에서 200% 요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관심과 이런 자금이 쏠리게 되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200%인 48,000원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초가가 48,000원에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시장의 사람들이 카카오게임즈 너도 나도 사겠다라고 몰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48,000원의 상한가를 기록한 30%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 62,400원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공모를 받으셨던 분들, 만약에 공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160%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자, 만약에 이렇게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공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160%의 기본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시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총의 규모도 점점 몸집이 불어나게 되는 것인데, 따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첫날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을 하는 것인데, 코스닥의 몸집에 불어난 어쨌든 탑5 안에 들게 되는 카카오게임즈의 양상이 오늘 나타나게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자, SK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의 열기, IPO의 열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 나스닥,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상장 초 주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선 일단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추정, 적정 가치들을 증권사들에서 좀 평가를 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은 1조 7,57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상을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까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주가 총액, 시가총액을 2조 1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적정 주가가 메리츠 증권에서는 32,000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2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그러니까 28,000원에서 32,000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이지, 이것이 너무 과열돼서 따상으로 갔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과거에 SK바이오팜의 경우를 확인해 봤을 때도 주가가 초반에만 따상으로 많이 올라갔지, 그 뒤로는 자꾸 주가가 내려오는 양상이 카카오게임즈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따라잡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매도 가능한 이 기관들의 물량도 많은 것이 좀 부담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어쨌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팔 수 없는 그런 비율이 SK바이오팜은 81%나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58.59%,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SK바이오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따상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매도가 출현하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SK 바이오팜보다는 카카오게임즈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SK 바이오팜은 유통 가능 물량이 13%밖에 장 시작할 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쨌든 유통 가능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다는 것인데 그거에 비해서 카카오게임즈는 유통 가능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처럼 미친 듯한 상승은 나타나기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따상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시작을 하고 나서 SK 바이오팜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IPO 열풍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두 종목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 요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둘 다 목표 주가 상향 요인 지금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인데요. 나스미디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취급고라는 얘기를 쓰는데 광고 회사에 잘했는 거를 평가했을 때 기준을 취급고라고 얘기했는데요.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별도 취급고는 1,366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 하락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드, 이게 자회사인데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회사 플레이드 연결 취급고 같은 경우에는 670억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나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악 영향 때문에 미디어랩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방송사의 광고 대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부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타 지수 대비해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럴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 동종업계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계는 사실상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동종업계인 에코마케팅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은 8월 6일이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커머스 사업이 잘 나와서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쟁사인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8월 31일 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계된 T딜 사업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T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자 마케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로 이렇게 홍보해주는 거. 그 사업 매출이 발생하면서 8월 31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크로스가 나스미디어의 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스미디어의 시총을 30%에서 40%가량 앞서가고 있다라는 데에서 동종업계보다 나스미디어가 그동안 뒤처졌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이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취급고 플레이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레이디입니다. 이게 나스미디어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공통점은 KT의 광고를 담당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두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는 앞으로 플레이디에 또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미디어 커머스 진출할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년 내에 일본에 도쿄 상장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디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한 20%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한 10,000원 선을 넘어섰거든요. 이 흐름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변화의 인식 주체이다라고 플레이디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이 400개 기업 중에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은 우리가 또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은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몇 개월은 뒤처졌는데 그래도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드레서블 TV인데 이제 TV 광고는 저물고 있습니다. 최신 광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드레서블 TV가 이제 TV 광고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맞춤형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다 같은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도 타깃 광고가 들어가서 원하는 광고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니까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도 진출한다라는 부분 여러분 잘 성장 동력으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집행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긍정적이고요. 네이버 DA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거든요. 지속 성장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앞으로 경쟁사와 멀티플 간격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하고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근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딛고 나아갈 수 있을지요. 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5,000원이었습니다. 자, 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도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직매장 그리고 대리점의 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규제 강화 때문에 주택 거래량 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주택 거래량이 잘 나와서였는데 하반기 가면서 이게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온라인이 조금 잘 해줘도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이고 향후 2년 내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워서 큰 실적 반등은 요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겠지만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이 수치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리하우스, 인테리어, 온라인 이거는 둘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바로 리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샘의 그 핵심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리하우스인데요. 이 리하우스가 상반기 실적을 또 이끌었던 대표적인 핵심 성장이었는데 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사업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2에서 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한 건당 2,6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늦고 단가가 올라가면 앞으로도 성장 여력은 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리하우스를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증권사 애널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샘, 리하우스를 발판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투자 유의사항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부담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 상향된 종목 한샘과 그리고 나스미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게임즈가 드디어 오늘 상장합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몰리면서 계속해서 공모주 청약하는 그날까지도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신다면요, 전문가님? 일단 뭐 하반기 최대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어떻게 네. 보면 좀 두 대어를 꼽히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상장이죠. 코스닥 상장인데 일단 뭐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이라든지 뭐 공모에서 어떤 역대급 자금이 좀 몰렸습니다. 일단은 게임즈 같은 경우 지난달 26일이랑 27일에 이제 국내외 기관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뭐 국내 IPO 사상 최고 경률이죠. 1,479대 1, 거의 뭐 1,500대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일과 2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했을 때 거의 58조 원에 이르는 좀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예. SK 바이오펌의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많이 생활을 하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거의 한 17%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온라인 게임에 쓰는 비용 자체도 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좀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오늘 옵션 만기하지만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불을 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가 그렇게 관심을 모았던 SK 바이오팜보다도 2배 가까운 청약 증거금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하면 상한가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상한가 한 번은 기본이고 뭐 따상이라고 해서 2번까지 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일단 뭐 워낙 지금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이 현상도 사실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당연히 좀 매수하기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 오히려 좀 게임 쪽에서 다른 좀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게임 섹터 쪽에서 이렇게 좀 자금이 크게 몰리면 약간 블랙홀처럼 이제 돈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게임 쪽에서 소외받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 섹터를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좀 안정적인, 좀 실적이 있고 좀 움직임이 덜한 좀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일단은 뭐 게임 섹터 오늘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렸고 일단 게임주가 성장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면서 게임주 중에서도 소외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확인하기 전에 예상 체결 지수부터 바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68% 오른 2,391.92포인트 상승 출발 기대되고요. 코스닥 지수 0.6% 오른 874.65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굿모닝 2부에서 계속해서 개장 후에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W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박스권 탈피할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이 종목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 네. 일단 좀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어제장 조정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락다운이 걸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은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뭐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 이 종목의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분기도 지금 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가 이제 상당히 좀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이기 때문에 4분기에 상당히 좀 최대 성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쪽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선제적으로 지금 마케팅 비용이 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어느 정도 이런 판관비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 좀 입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좀 좀 구체적인 스케줄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목에 대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게임 섹터 중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4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에 기대가 된다라는 모멘텀을 설명하셨고 또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추진 예정이라는 점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W게임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주가 전략 세워본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번 주에 지금 뭐 옵션 만기이고 금요일 좀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 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뭐 지난달에 지금 옵션 만기일 때도 보면 좀 막판에 좀 밀림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시고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내일 정도쯤에 좀 천천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할 만하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뭐 3분기 실적 전으로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한 85,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뭐 하반기 내년까지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게임즈 우선은 1차 목표가는 85,000원, 2차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W게임즈까지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카카오게임즈의 시초가가 예상 시초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48,000원, 공모가 24,000원에 100%, 48,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갖고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뉴욕 시장 일단 애플,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요즘에 테슬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테슬라 한 주씩은 다 가지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주변에 테슬라를 더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뉴욕 시장이 애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오늘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수급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간파 잘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히어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시초가 일단 48,000원, 2배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상하가 기록하게 되면 62,4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관심과 열기가 모아질지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IPO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의 촉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개별 이슈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정호연 부장과는 항상 늘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원래 금요일 날 보지만 오늘 하루 앞당겨서 글로벌 투자 심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좀 악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주 대비 또 추가로 좀 악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태는 리스크 오프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8월 19일부터 이제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이후로 지금 약화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말은 지금 추가 이제 조정 국면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고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조정 국면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유리한 매크로 환경은 조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권보다는 주식이 지금 훨씬 매력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세부 지표로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신용 경색 우려, 즉 유동성이 지금 갑자기 고갈될 것 같다, 이런 위험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식시장 변동성, 외환시장 변동성, 그다음 금리 변동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악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은 시장에서 지금 위험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이제 빅스 지수로 판단해 봤을 때는 28에서 30 정도의 빅스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말은 S&P 500 기준으로 지수 측면에서 한 2, 3%의 증시 급등락은 언제든지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지난번에 기술주 추가 급락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번 정도의 지금 급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추가적인 이제 급락 가능성은 지금 옵션 시장으로 판단해 봤을 때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실제 지금 웩도독 현상이라고 이제 그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었는데요. 물론 차익 실현 부분이 이제 발생하면서 지금 웩도독 현상이 좀 심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이제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에이션 지금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주가 하락으로 좀 감소는 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지금 한 27배에서 25배 PE 기준으로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버블은 아니지만 가을이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그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제 S&P 500 기준에서 시총 상위 종목의 비중이 지금 크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큰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IT 버블이랑 비교했을 때 IT 버블 때가 한 18% 정도였다면 지금 한 2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가.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술주의 콜옵션 매수 부분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미결제 잔고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최근에 이제 변동폭이 확대된 원인으로 이제 살펴보면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이제 개별 주식의 이제 투기적인 콜옵션 부분 거래 규모가 급증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물론 소프트뱅크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개인들이 콜옵션을 크게 매수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를 했었습니다. 콜옵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콜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만약에 자기가 방향이 틀릴 경우에 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커버드 콜이라는 말은 이제 기초자산, 자기 콜옵션을 매도를 한 기초자산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자기 그 포지션에 대한 해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식 매수를 부추겼고요, 오히려. 그래서 주식이 더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제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기초자산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9월 18일인데요. 9월 18일까지 이제 개별 주식 옵션에 대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지금 영향을 줄 상황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고 여전히. 다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원래는 많이 받지만 지금 이제 그 개인의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영향력이 좀 약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이제 주도주의 가격 부담이 상당히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이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난주에 한 번, 이번 주에 한 번 이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주식들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일지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지 이런 변곡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지금 이제 증시 변곡점은 크게 그 주도주가 꺾일 부분에 네. 대한 부분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그 통화 정책이 변화할 부분인가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제 조짐이 보이면 통화 정책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페드에서 용인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고요. 네. 이게 한 1%를 넘어가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매크로 측면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이벤트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증시가 좀 변곡점을 좀 특히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변곡점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를 좀 인하하자는 입장이고요. 바이든은 올리자는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지금 자사주 배당 정책도 큰 목을 했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미국의 바이오테크, 빅텍 같은 경우에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테크 자이언트 견제를 위해서 지금 반독점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역외 조세 회피처 차단까지 지금 좀 언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금 증시 그 빅텍 자이언트 기업에 대한 좀 변곡점으로 지금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변곡점이 찾아올 수 있을지 또 찾아오게 될지 이런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고요. 자, 이제 8시 55분입니다. 개장을 딱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시장의 힘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본격적인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오늘 목요일 시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 넘게 반등하면서 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주가 워낙 큰 폭으로 반등했고 네. 개미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을 이 매수세로 좀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나 싶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오늘 일단은 전일에서 반전을 시켰다라는 건 뭐 상당히 좀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관건이라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증시의 특징이 하루는 개파락하고 하루는 갭상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든 추세적으로 상승하든 게 방향성이 있어야 어쨌든 전략이라는 부분 짜기가 좀 편한데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들이 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다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됐으면 뭐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단기에 끝이 날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수의 어떤 턴 어라운드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뭐니 해도 카카오 게임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공모가 24,000원 대비해서 예상대로 2배에서 48,000원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모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24,000원의 차익을 거둔다고 하니까 또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나요? 예.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일단은 SK 바이오팜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 이후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카카오뱅크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종목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수 중심의 대형주보다는 개발주 중심의 어떤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작 중요한 건 청약을 하더라도 많이 배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요. 한 2% 네.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하웨이 그 중단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오늘 K 뉴딜디스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K 뉴딜 지수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K 뉴딜 지수를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비교를 좀 해보자면 예전에 K탑 30 지수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걸 기억하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우 산업지수처럼 어떤 미국의 대표 지수인 다우 산업지수처럼 한국의 대표가 되는 지수를 만들자고 K탑 30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들 기억력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 K탑 30 지수를 꺼내냐면은 그때와 뉴딜 지수 산정과 그리고 K탑 30 지수 산정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뉴딜 지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딜 지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뉴딜 지수를 벤치마킹한 펀드를 만드는데 그 펀드에 대해서 35%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조금 이 뉴질시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쪽에 포함된 펀드도 매수하면 돈이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여기 포함된 종목들까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최근에 뭐 뉴딜 지수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풍력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아마 좋은 수익률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KG그룹의 할리스 커피 인수 추진 소식 있습니다. 오늘 KG그룹 대부분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카오도 2% 넘게 상승하면서 39만 3천 원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5%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회사 기대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중 변동성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선물옵션 동시에 만길입니다.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리지 않도록 말이죠. 자, 오늘 양시장은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3포인트 이상 반등하면서 출발하면서 2,410선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1%대 상승하면서 881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 이 변동성 지수 이런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을지 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달러 환율은 어제 대비 4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1,185원 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 증시가 0.8% 반등하면서 23,217엔대에서 움직이고 엔달러 환율은 105에서 106엔대로 올라서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개장 분위기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미국 증시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예, 네네. 어제 좀 낙폭을 많은
감내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양시장이 1% 넘게 오르면서 출발이 되네요. 네. 예.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에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마그마 종목 중심이었던 강세도 있었고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였던 강세도 동반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1% 넘는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 중심의 대형주도 분위기가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2, 3일 정도 조정을 보였었던 소위 말하는 뉴딜 관련 종목들, 디지털 뉴딜이란지 그린 뉴딜, 그러니까 풍력이란지 파이브전지 이런 종목들의 어떤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증시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당이 좀 예상이 되지만 상승 종목수가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수가 701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서 1096종목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장 후반까지 이어질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전강 후각으로 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그 장초한 훈풍이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뭐 전강 후약에 대한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서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이 장 후반까지 계속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장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은 오늘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하고 옵션 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옵션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상승 쪽도 하락 쪽도 파생 포지션을 잡았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을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이유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동시효과까지 마감 동시효과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 어떤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 오늘 무난하게 좀 끝이 나지 않을까 매도 포지션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예상하시듯이 뭐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5G에 대한 모멘텀들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좀 강세를 그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LG화학이라든지 그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게임즈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하자마자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48,000에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62,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카카오 게임즈 예상대로 가는 거죠. 예, 예. 카카오도 1% 상승. 근데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간 줄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 아까 동시효과에서도 그 IPO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광풍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청약 광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모주 청약까지도 광풍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라면은 아까 동시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10월달 IPO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거기서도 이 흐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IPO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기와 광풍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마트가 신고가를 네네. 기록했습니다. 2%. 이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주가 모바일 쪽으로 상승 흐름 보이는 중에서 조이스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게임빌, 카카오, 컴투스, 네이버, 네오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데 게임주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는 제가 봤을 때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IPO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조금 크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IPO 기대감인 거죠. 네네. 예. 물론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 컴스투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서머너즈 워의 어떤 기대감들이란지 그리고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게임주 내에서 이슈라든지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짚긴 해보자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IPO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효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당일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냐,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 쪽 테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아침 쪽에는 온실가스 관련 테마가 4% 정도 강세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이 부분은 아마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뜬금없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동시까지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IPO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어떤 관심이 제가 봤을 땐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규 IPO에 대한 어떤 대안?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게임즈 당연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 13%, 그리고 ENDD가 3%, PNK가 4%, 솔트룩스가 2.9%, 위더스 제약이 2.4%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그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메라 모듈 그 아이폰 12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라이다 스캐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G 동보제철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가장 높이는 코스피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진성 TAC 같은 경우에도 14% 넘는 급등세, 수소 사업 고성장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개인이 순매수세 5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6거래 연속 이어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184원 선으로 어제 대비 4원 35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개장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겹호재 미국 시장도 좋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사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라는 오늘 히어로가 또 시장에 관심을 쏟게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정호연 부장은 그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장만 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상승에 대한 베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양상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네.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차별화된 이유가 결국 이제 개인 자금 유입 확대가 지금 가장 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핵심 투자 주체로 지금 부상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실제 수급 측면에서만 판단을 해봐도 지금 증시 예탁금이 지금 60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이 추세라면 뭐 80조, 90조까지도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실제 지금 1월 이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만 이제 수급을 한번 봤을 때도 지금 개인이 41조를 지금 매수를 한 상태이고 외국인이 27조를 매도를 했지만 네. 뭐 영향을 지금 크게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네. 이제 결국 각종 매체 뭐 유튜브든지 지금 텔레그램이든지 지금 카카오톡이든지 지금 이제 실제 기관들이 이제 받는 정보랑 이제 개인이 가지시는 정보랑 크게 지금 큰 차이가 없는 네. 상황에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그러죠. 이제 뭐 전역한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뭐 매니저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또 주변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개미가 상당히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많아진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이제 최근 기관의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그렇죠. 이제 즉 예탁금이라기보다 이제 그 가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식이역, 수익증권 지금 자금 흐름을 지금 봐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증시에 그 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공매도 금지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인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 헤지펀드 포지션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지금 주식 비중이 아직까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주식 비중을 상당히 지금 축소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좀 상당히 지금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한 그 처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오히려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종목을 오히려 지금 주소화해서 모니터링해서 지금 수익에 지금 참고를 네, 하고 있는 역으로요?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온라인 기반의 그런 카카오 네이버 네. 쪽에서 넘어간 다음에 지금 바이오 인터넷, 지금은 또 그린 뉴딜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성장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지금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금 구분 없이 지금 모두 이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이 좀 높은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하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 한 10분, 11분 지났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종목별로 그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대형 포장입니다.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보수의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런 포장 관련지, 골판지 관련주 이런 부분이 다시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골판지 그리고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택배 물량이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빅데이터 프로그램 포착됐던 그 상승 유망 종목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가 1,095원, 목표가 1,250원, 손절가 1,050원 라인이었습니다. 대형 포장 현재 주가 흐름은 1.33% 상승하면서 오름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40원 선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일지테크입니다. 하채기 웰리치 투자연구소 대표가 주식공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연료차 넥소의 대시라고 해서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 신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국산화 수혜에 대한 바람을 또 잘 탈 수 있을지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지테크는 매수가 3,920원, 목표가 4,700원, 그리고 손절가 3,73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현재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는데 3,910원 선인데요.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오기술입니다. 이정복 코스파트너스 대표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부회사는 키움증권과 사람인 HR, 잘 알려진 그런 곳인데요.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디지털 뉴딜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스마트 워크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흐름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또 트렌드를 잘 타고 있다라는 평가 더해지고 있죠. 매수가 23,300원에서 24,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라인이고요. 다오기술의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흐름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3,150원에서 현재 주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와 특징주 옥석 가리기 잘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두 분 또 처음 뵙고 호흡을 맞추시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이 일단은 뭐 1%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정호연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사다가 그다음에는 네이버 카카오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또 정책 관련주, 뭐 바이오 갔다가 이제 정책 관련주로 또 옮겨가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잘 이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뉴딜 정책 이것과 연관해서 이거에서 또 저희가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갔고 이제는 아무래도 그린 뉴딜이라든지 어제부터도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뜨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쪽이 좋을지 우리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벤츠가 좋으냐 BM이 좋으냐 얘기랑 똑같은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둘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린 뉴딜 쪽으로 많이 좀 갔어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 내에서도 어떤 섹터들이 있고 그린 뉴딜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세분화 좀 시켜보니까 지금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번 정부의 어떤 모토라 될까요? 모토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적어도 이번 정부 말까지는 이 모토가 지속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수소라든지 뭐 그중에서 대장은 제가 봤을 때 풍력보다는 수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에도 5G가 있는데 5G 같은 경우도 5G는 국내보다는 좀 미국 쪽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주파수 경비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게 되면서 그 미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 1년에 끝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G 어떤 산업이 또 지속이 되게 된다면 향후 몇 년간 여기에 대한 어떤 수주단지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 디지털 뉴딜 나름대로 어떤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두 제가 우스갯소리 좀 드렸듯이 벤츠냐 BMW냐 뭐 요 네. 차이인 거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섹터만 잘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계좌가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가요? 정태근 팀장님은 일단은 뭐 가릴 거 없다. 둘 중에 우리가 땡기는 거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럼 정호연 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디지털 뉴딜 저는 놀랐던 게 삼성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어제 그제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계속 올라간 양상 보면서 이제 디지털 뉴딜 쪽으로 많이 쏠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 그 태양광 풍력 이제 수소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쪽은 좀 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고 흐름 측면에서 그쵸.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좀 아직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다시 이제 좀 뭐 상대적으로 좀 못 갔기 때문에 네. 수급이 다시 좀 몰릴 가능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뭐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양쪽 섹터를 모두 좀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뭐 결국에 이제 그 개인이 지금 상당 부분을 지금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에 이제 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물량 출회 부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요런 거를 또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런 그 디지털 요런 쪽으로도 가져가시면서 로테이션을 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로 네. 갈수록 그래서 이제 낙폭 가대주 혹은 이제 고배당주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을 과거에는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호연 부장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데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아직 다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단 그 선택해야 될 섹터는 일단 수소라고 픽을 좀 해드렸고 그럼 그 안에서 종목도 좀 봐야 되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 주는 그걸 잡을 것이냐, 그쵸. 이것도 상당히 좀 갈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신고가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두산 피열세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적인 측면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차트를 하더라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쨌든 7월 중순부터 지금 최근까지 어쨌든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것들이 좋게 말하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주가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신고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한번 추적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전 두산 피열셀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두산 피열셀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준 종목들. 그래서 저는 효성이라든지 두산 지주사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이 이제 효성 그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자회사들이었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수사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성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두산 피열셀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 그룹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있는데 뭐 두산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 이틀, 3일 정도 지금 좀 조용하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수소 섹터 내에서는 효성이란지 두산퓨얼셀이란지 두산중공업이란지 두산그룹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 SS가 좀 치고 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G 어쨌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그 위에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5G 봤을 때 근데 높지 않나요? 높지 않다고 보세요? 높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창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갈 때 높아도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높은 곳 싫어합니다. 고소공포증에서 높은 거 그러니까요. 싫어하는데 선뜻 손이 안 네.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가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 못 간다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기가 저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이슈, 그 매도 이슈, 투자의견 하향 조정 이슈 이런 부분 좀 있는데 네. 그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솔리드라든지 RFHIC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RFHIC는 그 말씀하셨듯이 조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좀 보셔도 네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월 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럼 아까 후반기 연말로 갈수록 조금 이제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요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큰 그림 상에서는 증시가 지금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번 지금 증시가 잘 갈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 큰 이유로 결국 지금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베어마켓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실제 약세장으로 재차 진입할 확률은 한 4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아직까지 그 새로운 사이클이라 그러죠. 지금 새로운 사이클의 지금 시작 단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지금 중앙은행,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금 꼬리 위험, 블랙스완이 발생할 위험을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소시킨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연말로 갈수록 좀 부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도 증시 상황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까 연말로 갈수록 이제 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전 사례를 보면 낙폭 과대주 혹은 이제 고배당주가 좀 연말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이제 팀장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디지털 뉴딜 쪽은 아직 좀 상대적으로 못 갔다고 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 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정부가 찍어준 결국 이제 시스템 SI 대표적인 업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사실 뭐
큰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고 어쨌든 둘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호하는 걸 더 올라간 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못 간 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종목이라든지 섹터도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사이토젠인데요. 사이토젠은 혈중 종양세포, CT7을 포집해서 암을 진단해주는 기업으로 살아있는 CT7 검사 방식을 상업화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24,0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20% 이상 급등 흐름 보이면서 27,000원 선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루멘스인데요. 루멘스는 미니 그리고 전장용 LED 성장 모멘텀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장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그린 뉴딜 관련 모멘텀이 반등할 때 단기 매매로 접근해보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3본전자인데요. 필룩스의 대주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현재 구간 3.5%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MW이고요. 5G 대장주로 하반기 기대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새내기 주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결국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네. 시초가가 역시 최대 2배로 시작을 했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6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결국 코스닥 시총 5위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IPO 하반기 기대감 이런 종목들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3분기 최대 실적이 그렇죠. 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장중 6만 원 선 네. 돌파했음을 저희가 강조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저희 데일리 TV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